안녕하세요.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수학 수업을 소개하게 된 서울중학교 교사 한아름입니다. 제가 소개할 수업은 삼각비트 포개기로 미션 파스블입니다. 우선 제 영상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해서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제가 소개할 수업은 중학교 3학년의 4단원 삼각비 단원입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첫 번째는 삼각비의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삼각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이 두 성취 기준을 통합 재구성하여서 삼각비의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의 여러 시설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고 목표를 잡고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큰 주제는 삼각비를 이용하여 학교 시설 높이 구하기입니다. 사실 이 수업은 많은 수학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적용하고 계신 수업입니다. 저는 여기에 스토리를 만들고 컨셉을 잡아서 학생에게 좀 더 주도권을 넘겨서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서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할 수 있게 도우려고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하든 아니면 등교 수업을 하든 당황하지 않고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구성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즉, 제가 소개하는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는 새롭고 어렵게 접근하는 블렌디드 수업이 아니라 이미 선생님이 하고 계신 수업을 재구성하여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수업 플랫폼도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플랫폼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행아웃 미트뿐 아니라 구글 설문지, 젠보드 등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의 접근성이 매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성평가는 주로 퀴즈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퀴즈엔은 좀 이따가 다시 수업 내용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실시간 학습지인 티처메이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 또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별 활동이나 공유 활동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패들렛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의 실제감을 좀 높이려고 보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수업의 전반적인 컨셉은 미션 탈출입니다. 삼각비의 뜻을 잘 파악하여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미션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이 삼각비 값도 구해보고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미션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을 한 후에 학교의 여러 시설의 높이를 구하는 미션을 완료하는 수업으로 구성했습니다. 게임 진행처럼 매 차시의 수업을 통해 아이템을 모으고 미션을 위한 훈련을 하여 최종 주어진 미션을 완료하면 마지막 자유를 얻는 삼각비 탈출 스토리입니다. 1, 2차 시는 아이템을 모으는 활동으로 온라인, 3차 차시도 미션 트레이닝 활동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5, 6차 시는 학생들이 등교하여 조별 활동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유독 학생들이 2학년 수학교육과정 기본 개념이 약하다는 것을 느껴 저는 매 단원 첫 시간에는 항상 그 단원과 연관된 전학년 전시학습 내용을 형성평가로 봅니다. 이때 저는 퀴즈엔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퀴즈엔은 학생들의 정답률과 오답률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결과가 한눈에 보여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파악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도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는 학생들도 문제를 안 풀고 스킵할 수 없게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삼각비는 중3 때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서 학생들이 매우 낯설어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무엇인지 암기는 굉장히 잘하지만 삼각비를 배우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풀이에만 치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닮음인 삼각형을 이용하여 직접 길이를 재어보고 탐구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한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찾았는데요. 잠깐 함께 이 프로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해 주신 지오지브라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각 각의 크기를 저희가 정할 수 있고요. 각 각의 크기를 이렇게 움직여서 각도를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 할 수 있고요. 각도뿐만 아니라 여기 커서를 이용해서 크기를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일정하면 삼각형의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닮음이면 모든 삼각형의 변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삼각비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삼각비의 도입부터 삼각비의 값, 삼각비 표까지 전반적인 학습 내용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학교에서보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각자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보신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지만 자기 스스로 직접 조작하고 그리고 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별로 함께 나누면서 주도적인 학습을 이루어지도록 학습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학습지는 블렌디드 레시피 책자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학생들은 아이템을 모으고 그 아이템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5, 6차 시에는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등교 수업을 할 때 이제 미션을 수행할 건데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직전에 저는 우선 예행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고 또 풀이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연습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학습지를 구성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중하 3그룹으로 학생들을 나눠서 그 그룹에서 한 명씩 모여 조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를 만들면 그 조 안에서 멘토멘티 활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낙오되는 조가 없어서 학생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좀 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수업을 재구성한 부분은 예전 수업에서는 클리노미터를 만들어서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클리노미터 앱을 사용했고요. 줄자 대신에 2m로 자른 노끈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학생들도 좀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고 저도 학생들의 활동을 확인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션 활동지는 학교 건물 주변이나 운동장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설 2가지의 높이를 측정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클리노미터 앱을 처음 써보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클리노미터 보는 법에 대해서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미리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정확도를 높이려면 휴대폰에 투명 빨대를 하나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학생들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은 계산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삼각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니까 저희는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식으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운동장에서 조별로 나눠져서 활동을 하다 보니 공유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활동한 내용을 패들렛을 이용해서 각자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들렛을 보면서 다른 조 활동도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오류를 찾아주면서 좀 더 학습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제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완료하면 삼각비를 탈출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제가 학생들에게 선물처럼 가을 공기를 맞으며 놀이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삼각비 탈출의 순간을 누리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조별 활동화를 하고 나면 학생 개인의 학습 성취도 파악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 이후 미션 리플레이 학습지로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수업이라서 이렇게 학습지를 직접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은 온라인이라고 하면 이 학습지를 그대로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티처메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티처메이드 이미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얘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은 학습지를 편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생각보다 단순해서 선생님들께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티처메이드에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영어를 쓸 건지 한국어를 쓸 건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영어가 자신이 없어서 한국어를 쓰긴 하는데요. 한국어 번역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긴 합니다. 네, 우선은 선생님들 이렇게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전에 썼던 것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은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워크시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새 워크시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업로드할 파일이 PDF나 JPG 이 파일이기 때문에 이미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한글 파일을 PDF로 다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PDF로 다시 저장한 다음에 여기 업로드 파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는 형성평가 삼각비 높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먼저 누르면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학습지 파일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제가 원래 만들었던 학습지 파일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학생들이 답을 쓸 수 있는 칸만 저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꼭 단답형이 아니어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긴 답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짝을 짓는 것도 되고 예 아니오도 되고요. 다중 선택도 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간편하게 이렇게 단답형을 삽입하는 걸 쓰는데요. 이 답을 쓰는 칸에다가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또 다시 한번 답란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선을 지정할 수도 있고 테두리 폰트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세 문제니까 뭐 하나에 3점씩 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에 5점씩 주거나 아니면 그냥 1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5점을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학습지의 답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답이 만약에 25.56이다. 그러면 정답을 넣어주고 지금 이렇게 소수가 있을 때는 체크박스를 이렇게 무시해주고 변경사항을 저장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쓸 수 있는 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다시 설정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다 하셨다 그러면 저는 우선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비 형성평가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다시 제가 애들에게 과제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제 이렇게 세 과제를 누르면 이제 선생님도 설정을 다 하시고 세 과제를 누르면 요거를 선생님이 만든 과제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번역이 되다 말았는데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 이름을 쓰고 들어올지 구글 계정을 가지고 들어올지인데요. 이름을 쓰는 게 조금 오류가 덜한 것 같고 학생들이 잘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쓰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점수를 어떻게 보이게 할래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를 저는 요걸로 그래서 점수 몇 점이고 얘는 100% 문제 중에 내가 몇 프로를 맞췄다 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처음에 문제를 풀면 다시 제가 이 문제 푼 거를 회수해 줄 수 있는데요. 그때 채점이 해줄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풀기만 해도 점수가 나오게 해줄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풀고 맞는 정답까지 줄 건지 저는 주로 정답까지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자신이 문제를 풀고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리턴할 때도 마찬가지, 학생들에게 다시 줄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텍스트 박스를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주로 학생들은 텍스트를 쓰는 게 편하고요. 네, 이렇게 그림으로 숫자를 쓰는 건 잘 인식하지 못해서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면 이렇게 지금 링크가 나오죠. 이 링크를 복사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바로 이 학습지가 같이 공유가 되고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다 풀면요. 제가 잠깐 다시 돌아와서 다 풀면 학생들이 낸 것들을 제가 다시 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낸 점수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 학습지를 다시 클릭하면요. 여기 학생이 몇 번을 무슨 정답을 써서 틀렸는지가 바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학생들에게 잘했다 스티커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네, 잘했다.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논평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피드백해주고 싶은 부분을 써서 네, 논평을 써서 학생에게 다시 돌아가기 하면 학생에게 이 내용들이 다시 저장돼서 전달됩니다. 그러면 바로 피드백도 되고 그리고 학생의 형상평가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업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방과후나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티처메이드 온라인 실시간 학습지 만드는 거 간단하죠.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수행평가로 이 활동을 실시했었는데요. 올해는 수행평가 영역에는 넣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잘 관찰해서 학생들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입력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학생들과 했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발전시킬 수업 내용인데요. 올해 저희 학교가 동아시아 시민 네트워크 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수업 후 학교에서 활동을 확장해서 인천의 대표 건축물이나 더 나아가서 학생이 가보고 싶은 세계의 대표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 3학년은 시험이 끝나고 아무래도 학기말이 여유롭다 보니까요. 그 학기말 때 학생들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그 구글어스나 젠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이었는데요. 너무 평범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블렌디드를 해봤다는 거에 선생님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수업이었지만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